엄마가 요즘 건망증이 점점 심해졌다고 해. 좋아. 그럼 이번 제주도 여행에서 그냥 두고 튀자. 치매 걸린 할머니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돌아와. 게다가 거기가 섬인데. 이 악마들.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분노합니다. 제 이야기 꼭 좀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미정입니다. 박미정. 올해 71살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보면 그냥 흔한 동네 할머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40년간 간호사로 살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겪은 일들을 누군가에게는 말해야겠어요. 1982년 20살 때 간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부산 대병원에 첫 발을 디딜 때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하얀 간호복을 입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이 온통 희망으로 가득해 보였거든요. 야근이 힘들었어요. 응급 상황이 터지면 밤새 뛰어다녀야 했죠. 하지만 환자분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피로가 싹 가셨어요. 1989년 27살의 운명을 만났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부드러운 분이었죠. 수술실에서 일할 때 항상 간호사들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미정 간호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결혼식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분과 함께 걸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미정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네, 선생님.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3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분이 수술을 집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응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급변했죠. 그날 밤 전화가 울렸어요. 미정 선생님,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분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의료사고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합병증이.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그분의 손을 꽉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때 제 뱃속에는 7달 된 아기가 있었어요. 엄마가 혼자서라도 잘 키워줄게.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은주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작고 빨간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엄마가 있어. 걱정 마. 그 아이만 보면 힘이 났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잠시 잊을 수 있었죠. 하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밤에 은주가 울면 업고 달래야 했고, 낮에는 병원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피곤했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미정 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동료 간호사들이 걱정해 줬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는데 말이죠. 은주가 자라면서 돈이 더 많이 들었어요. 분유값, 기저귀값, 옷값.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야근 수당이라도 더 받으려고 밤근무를 자원했어요. 엄마, 왜 다른 애들은 아빠가 있는데 난 없어? 6살 은주가 물었을 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은주야,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하지만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해줄게. 정말? 정말이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갔어요. 급여가 좀 더 높았거든요. 중환자실은 정말 힘든 곳이었어요.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환자들을 돌봐야 했죠. 간호사님, 우리 아버지 괜찮을까요? 간호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가족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남편을 잃었던 그때가 떠올랐거든요. 더 꼼꼼하게 환자를 돌봤습니다. 체온 체크부터 약물 투여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했어요. 실수는 곧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박 간호사님 덕분에 아버지가 깨어났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주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응급실로 발령났어요.
응급실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언제 어떤 환자가 들어올지 몰랐어요. 교통사고 환자, 심장마비 환자, 동물 중독 환자. 빨리, 빨리. 의사 선생님들이 소리치면 저희는 재빠르게 움직여야 했어요.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은주 생각이 먼저였어요. 엄마, 학원비 좀 더 올렸대. 엄마, 교복 새로 사야 해. 엄마, 대학 가려면 과외도 받아야 하는데. 은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뭐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야근을 더 늘렸습니다. 수간호사가 되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1998년이었어요. 47살의 나이에 이룬 성취였죠. 축하합니다, 박수간호사님. 동료들이 축하해 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수간호사 일은 더 바빴어요. 간호사들을 관리하고 병동 운영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집에 가는 시간이 더 늦어졌어요. 엄마는 맨날 일만 해. 고등학생이 된 은주가 불만을 터뜨렸어요. 은주야, 미안해. 엄마가 돈을 벌어야 네가 대학도 갈 수 있잖니? 알아, 엄마. 그런데 가끔은 같이 있고 싶어.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은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은주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어요. 회계학과였죠. 엄마, 나 대학생 됐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은주의 목소리가 그렇게 기쁠 수 없었어요. 우리 은주 정말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돈이 많이 들었지만 기꺼이 보내드렸어요. 제가 40년 동안 일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2019년 마침내 정년퇴직을 했어요.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간호사님. 선배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동료들이 꽃다발을 안겨줄 때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퇴직금과 연금으로 부산 해운대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였어요.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어왔죠. 이제 내 집이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은주는 서울에서 회계사가 되어 잘 살고 있었어요. 엄마, 나 결혼해. 전화를 받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야. 엄마, 나중에 소개해 줄게. 은주가 행복해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기뻤어요. 드디어 제 딸도 가정을 꾸리게 되는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거구나. 40년 동안 오직 은주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 아이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겠죠. 괜찮아, 미정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봐. 거울 속 주름진 얼굴에게 말했어요. 70살이 다 되어서야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정성껏 키운 딸이 저에게 이런 짓을 할 줄은. 정년퇴직 후 저는 평생 꿈꿔왔던 일을 시작했어요. 한의원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늘 생각했던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직접 사람들을 치료해보고 싶다고요.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미래가 밝아질 거라는 뜻이에요. 동네 분들께 그렇게 설명드렸죠. 간호사 시절 쌓은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침술과 한약 처방을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40년 동안 의사 선생님들을 도왔지만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었거든요. 원장님, 어깨가 너무 아파요. 원장님, 소화가 안 돼서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주셨어요.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진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간호사 시절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환자의 얼굴색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대충 알 수 있었어요. 박 원장님 손은 정말 신기해요. 여기 와서 침 맞고 나니까 한결 나아졌어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나름의 원칙도 세웠어요.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살겠소. 거울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은주에게는 이미 충분히 해줬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차례였죠.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한의원을 열었습니다. 저녁에는 한의학 공부를 더했어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집 곳곳에 비상벨도 설치했어요. 40년간 간호사로 살아온 습관이었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미정 씨, 요즘 정말 젊어 보여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정말 그랬어요. 오랜만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은주가 자주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죠. 응, 은주야.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엄마,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첫 번째 요청이었어요. 서울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전세금도 올려달라고 하고. 가슴이 조금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딸이 어려우면 도와줘야죠. 얼마나 필요한데? 200만 원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알았어. 내일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도 딸이니까. 두 번째 전화가 온 건 한 달 후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또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이번에는 아이 교육비였어요. 요즘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봐 걱정이에요. 또다시 2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죄송합니다.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결국 돈 얘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회계사로 잘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주 돈이 필요할까요? 하지만 딸이 어려우면 엄마가 도와줘야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내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은주가 사위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얼굴을 보니 반가웠어요.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사는 했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죠.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을 때 은주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사실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기? 네, 투자 사기예요. 돈을 다 잃었어요. 사위가 대신 설명했어요.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죠. 그래서 빚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어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물었을 때 둘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5억 원이요. 사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5억 원? 그게 말이 돼요? 엄마, 도와주세요. 은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떨렸습니다. 한의원을 팔거나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은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은주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곳은 내 인생이야. 한의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환자들을 돌보며 평생 모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 40년 동안 모은 모든 것들. 그 소중한 것들을 다 팔라고요? 엄마는 늙으면서 점점 이기적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은주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기적? 40년 동안 오직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기적이라고요? 나는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다 해줬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학 등록금도 생활비도 결혼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사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가족이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 제 입에서 쓴웃음이 나왔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 엄마, 은주가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 돼, 은주야. 이것만은 안 돼.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8개월. 긴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은주가 화가 나서 연락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며칠 지나면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가끔 은주 생각이 나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너무 매정했나? 혼자 중얼거리곤 했죠.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8개월 만에 은주가 돌아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너무 밝았어요. 오히려 어색할 정도로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인생에 정말 무서운 일들이 시작된 건. 엄마, 건강 관리 잘하고 계세요? 은주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8개월 만에 듣는 목소리였는데 이상하게 어색했습니다. 응, 괜찮아.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은주가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이에 면역력 관리가 정말 중요하대요. 좋은 건강식품 하나 가져다 드릴게요. 며칠 후 은주가 찾아왔어요. 손에는 예쁜 포장지로 쌓인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면역력 강화에 정말 좋다는 캡슐이에요. 은주가 상자를 열어서 보여줬어요. 투명한 캡슐들이 줄지어 들어 있었죠. 엄마 같은 분들이 많이 드시는 거래요. 하루에 2알씩 드시면 돼요. 뭔가 이상했어요. 은주가 저에게 건강식품을 사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웬 캡슐. 괜찮아, 은주야. 엄마는 건강해. 아니에요. 엄마, 예방이 중요해요. 은주의 목소리에 강요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발 드셔보세요. 제가 정말 신경 써서 구해온 거예요.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알겠어, 먹어볼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은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어색해 보였을까요? 매일 꼬박꼬박 드셔야 해요. 약속하세요. 알았어. 그날부터 매일 아침 2알씩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머리가 막지 않았어요. 어? 이 약재 이름이 뭐였지? 40년간 달달 외웠던 약재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환자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어요. 환자 진료 중에 침 놓는 위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원장님, 어디에 놓으실 거예요? 환자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자리인데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겨우 핑계를 대고 책을 찾아봤습니다.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40년간 간호사로 일했는데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동자도 평소와 달랐어요. 그때 간호사로서의 직감이 작동했어요. 뭔가 잘못됐어. 몸에 이상한 물질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40년간 수많은 중독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거든요. 혹시 캡슐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강식품 같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몰래 캡슐 몇 개를 병원으로 가져갔어요. 선생님, 이 캡슐 성분 좀 검사해 주실 수 있나요? 동료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정 선생님, 이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뇌 신경에 영향을 주는 불법 물질이 검출됐어요. 이런 걸 드시면 안 돼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은주가 저에게 독을 먹인 거였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제 딸이 저한테 이런 짓을?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서 CCTV를 확인했어요.
며칠 전 은주와 사위가 왔을 때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둘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요즘 건망증을 많이 호소하네. 사위의 목소리였어요. 맞아. 약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제주도 여행에서 그냥 두고 오자. 정말? 응. 치매 걸린 할머니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돼.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를 제주도에 버리고 올 계획이었던 거예요. 5억을 주지 않는 엄마를 없애버리려는 거였습니다. 이 악마들.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넘겼잖아요. 이번에도 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연기를 해보는 거예요. 은주와 사위가 원하는 대로 치매 할머니 연기를 말이에요. 40년간 치매 환자들을 돌본 경험이 있으니까 완벽한 연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때에 그들의 계획을 폭로하는 거죠. 좋아, 해보자. 거울 앞에서 다짐했어요. 며칠 후 은주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제주도 여행 어때요? 저희랑 같이 가실래요? 제주도?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어요. 네, 가족 여행이요. 며칠 동안 쉬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좋아, 가자. 정말요? 그럼 내일 모레 출발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소가 나왔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40년간 간호사로 쌓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완벽한 복수를 해보겠어요. 은주야, 내가 원하는 치매 할머니를 보여줄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어요. 제가 목숨 바쳐 키운 딸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가보자.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제주도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혹시 은주가 마음을 바꿀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저를 버리고 갈 생각이었어요. 김포공항에서 은주와 사위를 만났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은주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의 숨은 진짜 속마음을 이제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사위도 다정하게 물었죠. 연기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저도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우리 왜 여기 왔어? 일부러 두리번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잖아요. 은주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연기했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 승무원님,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승무원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 딸이 저를 치매 환자라고 소개하다니.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거든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타고 산골로 향했어요. 점점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야? 왜 이렇게 외진 곳으로 와? 엄마, 조용한 곳에서 쉬시라고요. 사위가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죠. 드디어 펜션에 도착했어요. 정말 외딴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집 한 채도 보이지 않았어요. 와, 여기 공기 좋다. 일부러 밝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정말 이런 곳에 저를 혼자 두고 갈 생각인가 봐요. 펜션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엄마, 여기서 며칠 푹 쉬세요. 응, 좋아.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연기했어요. 이 반찬이 뭐야? 맛이 이상해. 어머니, 그냥 드세요. 사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약 먹을 시간이네. 은주가 캡슐을 꺼냈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저는 받아서 입에 넣는 척하고 혀 밑에 숨겼어요. 나중에 화장실에서 뱉어버렸죠. 밤이 되자 더 대담한 연기를 펼쳤어요. 화장실이 어디야? 베란다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엄마, 거기가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은주가 저를 이끌어줬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기대하는 표정이 떠 있었어요. 엄마가 정말 많이 안 좋아지셨네. 맞아. 이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은주와 사위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엄마, 우리 잠깐 마트 좀 다녀올게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응, 다녀와. 핸드폰은 저희한테 주세요.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사위가 제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곧 돌아올게요. 그들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 시동 소리도 들렸죠. 잠시 후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저를 버리고 간 거예요.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40년지기 동료 순옥의 전화번호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거든요. 펜션 전화기로 국제 전화를 걸었어요. 순호가 나야. 미정이야. 어? 미정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나 지금 제주도야. 딸이랑 사위가 날 두고 가버렸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순옥의 목소리가 놀라서 떨렸어요. 제주도 산골 펜션에 혼자 있어. 핸드폰도 가져갔어. 미정아, 정확한 주소 알려줘. 내가 지금 당장 가겠어. 고마워, 순호가.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40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어요. 순옥이 제주도로 날아와서 저를 구출해 줬어요. 미정아,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고마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모든 걸 설명해 드렸어요. 약물 이야기부터 CCTV 영상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은주가 그런 짓을? 순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증거가 있어. 그럼 바로 경찰서 갈 거야. 아니야. 먼저 할 일이 있어. 순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뭔데? 완벽한 증거를 만들 거야. 40년간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총동원해서 말이야. 부산으로 돌아와서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복용했던 약물의 혈중 농도 변화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간호사 시절 수없이 작성했던 의료 차트 방식을 사용했어요. 시간대별로 제가 겪은 증상들을 상세히 문서화했습니다. 4월 15일 오전 9시 캡슐 복용 후 30분 뒤 두통 발생. 4월 16일 오후 2시 기억력 저하 증상 심화. 약제명 혼동. 마치 환자 차트를 작성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CCTV 영상도 다시 분석했습니다. 은주와 사위의 대화 내용을 의료진만이 알 수 있는 전문 용어로 정리했어요. 환자 상태 악화를 의도적으로 유도한 정황. 약물 투여를 통한 인지 기능 저하 시도. 병원 동료들의 도움도 받았어요. 미정 선생님, 이 약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 자료예요. 감사해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응급실에서 수많은 중독 환자를 돌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겪은 증상이 명백한 약물 중독임을 의학적으로 입증했어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의료진 수준의 정확하고 상세한 자료였습니다. 이제 됐어. 완성된 서류 뭉치를 보며 말했어요. 마침내 경찰서를 찾아갈 때가 됐습니다. 40년간 간호사로 쌓은 모든 지식과 경험이 담긴 완벽한 증거였어요. 은주야,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경찰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경찰관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제 딸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말에 경찰관의 표정이 놀라면서도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간호사였어요. 40년간 일했죠. 제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렸어요. 이게 뭔가요? 증거예요. 제 딸이 저에게 독을 먹였다는 증거들이에요. 경찰관이 서류를 들춰보기 시작했어요. 의료 차트처럼 정리된 증상 기록, 약물 성분 분석 결과, CCTV 영상 분석 자료. 이걸 누가 작성했나요? 제가 직접 했어요. 간호사 경력을 살려서 말이에요. 경찰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잠깐만요. 수사관을 부르겠습니다. 곧 형사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김 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서류들을 보니까 정말 전문적으로 작성되어 있네요. 형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의료진 수준의 정확한 기록이에요. 이런 증거는 처음 봅니다. CCTV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번 제주도 여행에서 그냥 두고 오자. 영상 속 은주와 사위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바로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해요. 며칠 후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따님과 사위분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드디어 끝난 거예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전직 간호사의 의학적 직감이 낳은 완벽한 복수. 신문 헤드라인이었어요. 40년 경력 간호사, 딸의 독살 시도 스스로 밝혀내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제 딸이 감옥에 갔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구치소로 면회를 갔어요. 철창 너머로 은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윈 얼굴이었어요. 엄마,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그랬어?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돈이 정말 필요했어요. 그렇다고 엄마를 죽이려고?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기억을 잃게 만들어서.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면 엄마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한심했어요. 은주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내게서 가져가려던 건 기억이야. 은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40년간 환자를 돌본 내 직감까지는 빼앗을 수 없었지. 내가 준 약이 뭔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 알고 있었어.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내가 나한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은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이제 너와 나는 더 이상 모녀지간이 될 수가 없구나.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40년 동안 키운 딸과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몇 달 후 재판이 있었어요. 은주와 사위는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불법 약물을 투여하고 유기하려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악용한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은주와 사위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현재 저는 다시 한의원 미래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환자분들이 더 많이 찾아와 주세요. 원장님,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원장님 같은 분이 우리 동네에 있어서 든든해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요. 원장님이 더 꼼꼼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진료할 때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더 꼼꼼해졌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람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거든요. 40년간 간호사로 쌓은 모든 지식과 경험이 결국 저 자신을 구했어요. 의료진으로서의 직감, 체계적인 기록 능력, 냉정한 판단력. 모든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끔 은주 생각이 나요.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저에게는 여전히 돌봐야 할 환자들이 있거든요. 원장님, 감사해요.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천만에요. 아프면 언제든지 오세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40년간 간호사로 살았고, 이제는 한의사로 사람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봐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표정이 평온해요. 미정아, 잘 살았어.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어요. 40년간 쌓은 실력으로 제 자신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을 돌보며 살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은주와 사위는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대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을 주신 것에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도 감사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창밖을 바라보며 말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요. 평화로운 하루의 끝이에요.